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매주 토요일마다 황주매 베스트 스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시장이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힘들었다가 국제 정세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모두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현명한 대안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결과가 나왔죠. 그에 따른 어떤 정책 관련된 이슈들도 분명히 지금은 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국은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느 쪽으로 매기세가 몰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혹은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요. 참여 방법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77-0263번, 문자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유하신 종목 보내주시게 되면 또 친절하게 상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가 계속해서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그랬죠.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들, 또 시장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하단의 QR코드와 또 샵 3772 황주명 입력부 전송해 주시면 또 다양한 뉴스와 정보에 대해서 함께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샵 3772로 종목 매수가 비중 보내주신 분에게는 교재 2권과 무료 체험권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게 또 시장이 마감되었고 또 여러분들 또 시장이 어떻게 또 흐름이 이어졌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주 중에서 유가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증산 이슈와 함께 조금 또 상승을 감소해지나 이렇게 봤는데 결국 또 빠르게 상승을 해버렸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00달러에서 뭐 130달러 박스권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전망에서는 뭐 200달러를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지금 유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쪽에서 뭐 증산 이슈도 좀 있고 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의 광물 자원에 대한 상승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랑 연결되어 있는 유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석유의 에너지를 써서 철강수도 뽑고요. 구리도 만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가는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추후의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리스크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국면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유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수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유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피 쪽에서도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661.28%까지 하락하는데 거의 외국인 매도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선물 쪽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지수가 큰 종목은 매수하셔서는 리스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직 상속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 리스크를 피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개별 종목 쪽 위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리스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뭐 10만 전자 얘기를 했던 것이 언제적인죠? 7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다 외국인 매도였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리 삼성전자 7만 원대라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점점 좀 저점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이 2,605.81에서 2,682.79포인트 정도의 지수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이제는 2,700 밑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아진 상황. 그러니까 2,900, 2,800, 2,600 뭐 이런 식으로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뭐 쉽게 무너지지만은 않습니다. 한 세 가지는 좀 괜찮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어쨌든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했던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전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결국은 다시 원전의 본격적인 뭐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관련해가지고 보성 파워텍, 뭐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 모두 다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WTI라든지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그 외 원전이라든지 대체 에너지재에 대한 이슈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섹터들 뭐 지속적으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의 우려감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창지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세계의 정말 곡물의 보고다, 보물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곡물 우려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뭐 효성 OMB나 뭐 미래 생명자원, 고려산업 등이 일주일 정도 좀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 물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을 했다.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이 디지털화폐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용될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뭐 한네트라든지 그다음 뭐 KCT, 뭐 로지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결국은 두 가지로 다시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뭐 지금 물가 관련해서 고민하기에는 너무 이제 차트상으로는 높기 때문에 물론 물가가 아직까지 뭐 안정화되기는 어렵지만 들어가기엔 리스크하다라고 관점이 봤을 때 첫 번째는 지금 원전이나 혹은 뭐 지금 인프라 관련 투자 수혜주들 이런 쪽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화폐 같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혹은 뭐 약간은 게임이나 엔터 같은 이런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선택적 집중이 많이 필요한 시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내 종목 정말 시장 주도주가 될 건지 아니면 결국은 이제는 시장의 하락과 함께 마무리가 될 건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화 02377-0263번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다양한 정보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의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또 시청자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사마 페인터 네. 11,880원에 10%. 네, 사마페인트 11,880원에 비중 1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접근하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대표님, 제가 대표님하고 3개월 전에 상담은 했는데, 네네. 제가 이거 21년 5월에 네네. 14,600원 매수 물탄 금액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아, 네네. 네네네. 그렇고 그때 페인터주가 괜찮은 것 같아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3월 10일 날 10,400원까지 찍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듣고 싶어서 대표님 팬이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마페인트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 이제 뭐 반도체, 패키지용, 에폭시 관련된 밀봉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건설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뭐 페인트주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두각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주가는 하락함에 있어서 뭐 하락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반등, 쌍바닥 이후에 재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고 전고 자리를 돌파 바로 직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 자리에서 주가는 오히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 건설주 이런 쪽의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볼 때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만약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총이 한 3천억 정도가 되게 되면은 좀 저항 매물 물량이 많이 그동안 쌓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8,000원 잡겠지만 손절을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12,000원에 전략 매도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마페인트 같은 건설주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로 좀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구간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리토은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7,200원에 10%예요. 아, 7,200원에 비중 1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미트온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근데 게임이라고 해서 샀는데 아, 많이 빠졌네요. 게임주로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좀 걱정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미트온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중에는 뭐 카지노라든지 뭐 프라톨덤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투자엔을 또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해외 쪽에서 좀 더 강세 흐름이 있고요. 자,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도 뭐 한 400억 단까지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본도 한 1,800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미투는 언제든지 재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주 위주의 좀 약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미투온도 약세 흐름이 보였는데 차트상으로 이제 돌려놨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미투젠 같은 경우도 조금 저항이 크게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7,800원 자리가 좀 저항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7,800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좀 단단하니까 만약에 5,500원 밑으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 5,500원이 또 5,500원이 또 빠져요?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 내려오게 된다면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예. 내려오면은 10% 정도 추가 매수하면 평단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 목표가 7,800원, 오히려 5,500원 비중 10%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 라인은 그래도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드려야 되니까 5,100원 좀 제시드리겠는데 걱정할 종목은 아닙니다. 충분히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800원 올기가 좀 걸리나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받겠지만 종목 자체가 워낙 탄력도가 좋은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 방향만 잡게 된다면 또 금방 뭐 4월 달이라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요즘에 게임주들이 이제 PN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즐거우면서도 어닝스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들에 대한 로직들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 테마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찐팬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K 케미칼이요. SK 케미칼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십니까? 17만 8천 원에 네. 저기 한 23% 정도 돼요. 17만 8천 원에 비중 23% 정도 이렇게 좀 들고 계시는데 SK 케미칼 뭐 들고 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그때 저기 재작년인가 샀거든요. 근데 네네. 그때는 호재가 많이 좋아서 그냥 샀는데 내가 추가 매수를 자꾸 해서 저도 좀 낮춰놓은 거거든요. 네, 뭐 SK 케미칼 그래서 이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감이 안 잡혀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회사는 정말 좋죠. 회사는 정말 좋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케미컬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쪽 관련해서도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근에 무상증자를 좀 했습니다. 주식수를 좀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수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정도 자리면 충분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2조 밑에서는 크게 리스크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을 고민할 때는 크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 24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 기다리기엔 종목 자체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엉덩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7만 8천 원에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 지지와 저항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원의 저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빨리 매도하고 싶으면 17만 원에 매도하시고요. 난 좀 기다릴 수 있다, 여유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21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 21만 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 제시드리는데 지금은 이제는
오히려 저가 구간이거든요. 저가 구간이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하시면서 조금 시간을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시청자님. 근데요, 한 네. 가지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SK 사이언스를 좀 갖고 있는데 네네. 이걸 둘 중에 하나 팔아서 그리 옮겨 타버리면 어떤가 하고. 네, 요거는 이제 원래 제가 종목을 하나만 해드린 건데 참고 의견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더 탄력도는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셔서 만약 속도를 좀 바라신다라고 하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을 팔아서 그리 옮기는 게 더 나아요? 네, 속도 면에서는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마 걱정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옮겨 타시는 전략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럴 때는 뭐 안정성 케미칼이 더 뛰어나지만 또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속도가 좋기 때문에 둘 다 오래 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바이오사이언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종목은 삼성전기고 네. 매수가는 18만 5천 원에 20%입니다. 아, 매수가는 18만 5천 원에 비중 20%. 요즘에 좀 걱정이 많으니 되시겠어요. 예, 좀 됩니다 이게. 네, 그 삼성전기에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삼성전기 이제 실적도 좋고 NHC 여파이 좋아지고 있다 작년에는 보니까. 살아나고 네네. 좀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라서 샀는데 네네네. 이게 그래서 좀 계속 빠지기만 하네요. 네, 제가 한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MLCC라고 해서 결국은 누적해서 쌓는 칩 기술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카메라 통신과 그다음에 통신 모듈 사업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뭐 재무제표상으로도 회사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다시 영업을 1조 이상을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총이 한 11조 정도 되고 있는데 저평가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안 가다 보니까 큰 형님이 안 가니 작은 아우도 크게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적정 가치는 15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 네임밸류상 15조라고 했을 경우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 그러니까 약 20만 원까지는 간다 하더라도 비싸다라고 얘기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지지와 저항으로 보면 19만 원에 지지와 저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만 원을 제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손절 라인은 15만 원 드리는데 사실 삼성전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지금 자금이 없다 보니까 큰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나와서 작은 종목으로 좀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느린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시 재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19만 원까지 목표가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삼성전기까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좀 오늘은 빨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은 종목들 좀 체크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HMM을 네, 매수가 3만 비중은 5천 원에 네, 17%요. 3만 5천 원의 비중 이제 17%. 요즘에 이제 HMM 들고 있으신 분들 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흠 종목이니까 무슨 종목이냐 했더니 그게 HMM이더라고요. 한동안 많이 빠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뭐 HMM 들어가시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조금 먹고 다시 들어간 게 그렇게 물렸어요. 회사는 참 좋은데 그죠? 회사는 참 좋은데 이제 HMM이 안 간 이유가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공매도 때문에 좀 안 갔습니다. 공매도가 있어가지고 실적이 좋은데 공매 물량 때문에 좀 하락했다가 최근에 좀 하락한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파가 커지면 또 해운 쪽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안 갔는데 회사 자체는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돼서 지속적인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동량이 이제 글로벌 물동량이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국내에서만 모든 제품들을 샀다라고 하면 지금은 글로벌 주문도 굉장히 많고 또 글로벌 수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도 코스피
200 종목에 KRX 300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자금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종목들 위주로는 좀 제외시키거나 좀 많이 올라오면 또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수가 35,000원이신데요. 제가 볼 때 지지저항이 한 36,000~37,000원이 되다 보니 35,000원에 저는 본전되면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하셨다가 시장이 지금 넉넉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 26,000~27,000원 내려오면은 다시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한 26,000원에서 2,000원 떨어질 때마다 뭐 내가 10%씩 담는다. 뭐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5,000원은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 매도 전략이에요? 네네. 나중에 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해서 트레이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26,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매력적인 구간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000원이요? 네네네. 그리고 뭐 롱텀으로 보시면요.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가끔 이제 HML 롱텀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때는 전고점인 한 45,00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기간적인 측면 때문에 제가 35,000원 말씀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기간을 좀 짧게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긴 숨에서는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부여하고 쓰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종목 코웨이고요. 네. 69,500원에 비중 10%입니다. 69,500원에 비중 10%. 혹시 뭐 코웨이 정수기라든지 뭐 비데 이런 거 쓰시나요? 그 네. 제가 산 이유가 이제 그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재무 예. 상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꾸준히 증가를 하는 회사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대도 한 7만 원 이하에서 조금 평단가를 맞추면은 조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래도 그런 정수기나 이런 흔히 말하는 물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이 오면 이제 좀 가격이 그 주가가 좀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해서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네. 전략 정확하게 좀 잘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소유에 대한 경제보다는 구독 경제라고 하죠. 그리고 혹은 네. 공유의 경제라고 합니다. 결국은 매달 받아보고 또 공유를 하는 그런 거니까 결국 지금 렌탈 사업 쪽에서 강자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그래도 6천억대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6천억대인데 지금 시총이 한 5조 정도에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말씀해 주셨지만 재무상태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네. 물론 부채가 좀 100% 약간 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7만 원부터 분할 매수의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7만 원, 5천 원별로 좀 구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만 원, 6만 5천 원, 뭐 6만 원, 뭐 이런 식까지. 여기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올 것 같고요. 그렇게 분할 매수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종목 자체는 이제 한 7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30%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적으로는 이 종목은 조금 주가가 미리 좀 많이 빠지고 또 올라갈 때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하게 됐을 때는 이전 고점이 쉽게 돌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에는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7만 원, 6만 5천 원, 6만 원 매수, 8만 5천 원 매도 이런 식으로 박스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예. 상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종목이 참 좋은 것들인데 이 박스권이 갖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코웨이가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정말 다 좋은데 이게 확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 매매를 잘 하신다고 하면 20%씩 여러 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부여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부강약품 부강약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3,700원에 15%. 13,700원에 15%. 네, 부강약품 들어가게 되는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작년에 그 코로나 분간했을 때 낙폭 가했을 때 네네네. 예, 그때 기술서 받는 보고 돼가지고
계속 내려와가지고 5% 추가 매수해서 팽당감 나타난 거거든요. 예. 네, 일단은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이제 접근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강약품은 원래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코로나에서 암을 볼 때다라는 뉴스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4인 가구 중에 한 명은 좀 암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암이라는 건 무서운 병이자 쉽게 오는 병인 것 같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전립선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일상 완료해서 최근에 뉴스도 좀 있었고요. 특히 남성 질환에서는 굉장히 많이 또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죠.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실망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약세 흐름을 만들었고요. 지금 자리는 이제 차트가 다시 꾸물꾸물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예, 꾸물꾸물 올라오는 자리고 사실 이 회사는 한 1조 정도는 항상 유지시키려고 노력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세가 안 붙다 보니까 좀 밑으로 내려왔고요. 사실 1조 이상에서 회사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종목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에는 지금은 다소 좀 버거워 보입니다. 자, 그 자리가 어디냐면 급락했던 자리의 종가 부분입니다. 그 15,000원 자리고요. 여기서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다고 하면 14,500원에는 좀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본질의 가치로 봤을 때 이 종목은 한 2만 원 부근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나 코스피 200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 공매도 가능하고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짧게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4,500원 전략 매도, 손절 라인 9,900원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감사이상 그 5%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이대로만 그냥. 요 종목은 요렇게만 딱 가져가는 게 딱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 좀 트레이딩 하시면서 요 종목은 딱 적당한 가격에 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 이렇게 좀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시장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전략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장의 트렌드를 읽으셔야 되는 게 지금은 자금이 무제한이 아닙니다. 좀 자금이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공부하시라고 그러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은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다양한 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의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또 방송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이 좀 목표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데 잘 대응하면 되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 펄어비스 13만 8천 원에 30%인데 그냥 너무 내려가지고 이거 추가 매수 해야 하려는지 어찌하려는지 어디에서 팔이하려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13만 잘 8천. 모르는 주식을 샀어요. 예. 잘 모르는 주식을 사셨고요. 네. 예. 일단은 펄어비스는요. 잘 모르는 주식인데 굉장히 유명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뭐 게임 한다고 게임 주식이라고 또 막. 예. 네, 맞습니다. 잘 모르시지 않는데요.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핵심 사업이니까. 네, 아이고, 그거 찍게는 알죠. 예.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요. 다른 게임 회사랑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사실 게임 회사하고 다 똑같은 게임 회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게임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게임 엔진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회사들은 게임 엔진이 없는데 우리가 카페 어떤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 때 여기는 아예 그 틀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틀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게임들을 굉장히 고퀄리티 있게 적재적소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펄어비스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쪽이라든지 파노 뭐 이런 이슈로도 펄어비스의 능력으로는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메타버스 관련해서 도깨비라는 어떤 지금 그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까 원래 준비할 때는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거든요. 근데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시총이 한 7조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이제 10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한 40% 상승이면은 14만 원. 아유, 근데 시청자님 좀 높게 사시긴 하셨네요. 아니, 그래도 14만 1천 원 갔는데 못 팔았다는 게 안 팔고 그냥 어떻게 원급들이
네,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시오. 예, 예. 14만 원의 저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야, 자리만 거기까지만 거기만 가면 누가 이렇게 와도 황금 없어. 예, 예. 그쵸 거기만 가면 이거 환하게 누가 매도하죠, 그죠? 자, 야, 그렇죠. 예, 예. 그 목표가는 그쵸. 그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 드리고요. 나중에 대신에 예.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죠? 지금 예, 추가 예. 매수는 하지 마시고 목표가 14만 원 드리고 나중에 뭐 종목이 예. 또 올라갔다가 주식은 또 내려오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 9만 원 예. 밑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가능하시니까 목표가 1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9만 원대 해요? 이번에는 다시 올라가면 파시고요. 물량이 30%면 너무 많으시니까 대신에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예. 다시 9만 원부터 분할 매수하시면은 그때부터 14만 원 먹고 이번에 수익 큰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좀 수익을 예, 보시는 그렇죠.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본전까지는 올라오고시오? 예, 본전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또 도깨비가 있습니다. 네, 걱정 안 예, 하셔도 될 아주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뭐 오픈되기 전에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픈해서 대박이 나면 게임은 대박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요즘에 게임이 PN 시장으로도 많이 상승하고 PN이라는 건 플레이 앤 언이라고 해서 재미도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아지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EM 플러스 네. 6,388원에 40%요. EM 플러스 6,388원에 4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EM 플러스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2년 전에 제가 산 건데 네네. 지인이 사라고 해서 그냥 모르고 샀거든요. 근데 원래는 7,500원이 넘었는데 네네. 제가 그 평단가를 좀 낮추려고 좀 추가 매수해서 좀 낮춘 게 6,388원이거든요. 사실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많고 조금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그건 아시죠? 사실 이제 회사가 조금 변화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타코라는 회사의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소방보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도 있고 뭐 그래핀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 목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무 상태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재무 상태표가 거의 2019년도에 마이너스 154억 적자, 2020년도에 마이너스 83억 적자 이렇게 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별도 기준으로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리스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년 이상 적자가 나더라도 쉽게 상장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장점일 것 같고요. 근데 자본금이 한 927억 정도 있다 보니까 회사 자체로서는 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다만 급반등이 나오면 다시 하락하는 모양이 자꾸 반복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단가 6,380, 6,4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6,000원 돌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5,800원 정도까지가 저는 한 맥스 정도 자리를 보고 있고요. 지금 비중 40%인데 오히려 5,000원짜리에서 반매도, 5,800원에서 반매도 전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뭐 특별하게 지금 손절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3,200원 제시 드리는데 손절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매수한 단가 대비 너무 많이 하락돼 있으니까. 자 목표가는 5,800원, 정정하겠습니다. 4,800원, 그 제가 조금 더 정정해서 4,800원, 5,900원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나시더라도 좀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거는 빨리 좀 나오시는 전략이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게 뭐 8천 얼마 정도의 주식 이전을 했다고 하던데. 뭐 최대 주주 변경권에서 이제 주가 이전을 네네네.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8,000원까지는 오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라는 게 만약에 인수가 되고 이러면 한 3년 정도 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다 오르는 거는 아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오르는 거고요. 일단 회사 자체가 회사 자체가 뭐 쉽게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하셔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변화하는 과정을 좀 뚜렷하게 나왔을 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5,000원에서 반 매도, 5,800원에서 반 매도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도에서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6,3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트레이딩이라는 게 항상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일성건설이고요. 네, 그 5,400원이 10%입니다. 5,400원 10%. 최근에 이제 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제 건설주라는 메리트와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라는 이슈가 같이 좀 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정치 테마인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아, 모르고 들어가. 네, 일단은 나중에 차 너무 많이 떨어져서 보니까 정치 그거 묶였더라고요. 네. 예. 제가 이걸 몇 번 48 계속 해가지고 좀 벌었거든요. 아, 트레이딩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간 게 이제 이렇게 매기. 근데 다행인 게 마지막 5,400원에 들어가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한 3천억 정도가 되면 이상하게 악성 매물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 1,500억 정도 되니까 좀 주가 반등은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맥스 기준으로 5,100원 봅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5,100원에는 좀 매도를 하신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뭐 일성건설 건설주들이 다시 이제 리오픈 관련돼서도 두각을 받을 수 있고 지지저항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아래 꼬리 잡고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2,300원만 이탈이 없다면 근데 크게 이탈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크게 무리수 없이 갈 수 있다. 다만 조금만 손해를 보시더라도 한 5,100원에서는 매도하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있는 물량만 갖고 가져가실 게 좋은 게 지금 변동성이 너무 좀 셉니다. 종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좀 하방이 더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건설주가 지금 한참 가잖아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건설주가 지금 한참 갈 때 네. 이때 지금 보고 밑으로 조금 빠지면 차라리 조금 10%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네. 한 5% 정도만 해가지고 한 5,200 그러면 한 5% 하면 한 5,100원, 200원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만약에 2,100원 밑으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차라리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갖고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2,100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또 얘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좀 체크 드려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2종목이랑 그다음에 제가 관심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아까 상담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언급하고 나서는 한 20%가 16%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또 이제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또 9만 원 밑에서부터 매수 가능하니까 항상 매수 타점도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HRS 하나 말씀드렸었죠. 오히려 이거는 실리콘 관련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실리콘 방독면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 원전 관련주로 이슈가 되면서 또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제 관심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관심주는요. 미스터블루입니다.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만화랑 웹툰 관련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콘텐츠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자, 콘텐츠 사업을 내재화해가지고요. 조금 더 영업이익률을 올리면서 영업이익 개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코빗이라는 회사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4대 거래소 중에 하나죠. NFT 판매 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자체로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나은 게 지금 차트 바닥에서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매수 단가는 8,100원, 자, 목표가는 9,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300원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제주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고 나서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인데 반도체 전문 개발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 팩토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이 없이 어떤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전장 업체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좀 부족하죠.
요즘 자동차 반도체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메모리 반도체 협력적인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를 두각을 갖게 되면서 틈새 시장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충분히 또 차트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매수 단가는 한 5,1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190원. 둘 다 좀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러분들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진짜 시장 정말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부분을 알고 가면 좋을까요? 이 부분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입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품절주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절주, 이런 얘기 들어봤죠. 품절남이다, 품절녀다. 어떤 겁니까? 내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남자, 즉 결혼한 남성분 혹은 결혼한 여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유행어처럼 불렀습니다. 그럼 품절주라는 게 주식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절주라는 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유통 물량의 30% 이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풀려있는 주식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굉장히 레어하다라는 거죠. 전체 거래량 마이너스 최대 주주 물량이 우리는 유통 물량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기관과 외국인 물량도 빼야 되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량 거래 양봉이 발생한다. 자, 품절주 매매법의 두 번째 매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목이 정말 유통 물량도 없는데 생각보다 많이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언가가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도 물량 자체도 없는데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대량 거래 양봉 발생 전에 지지대에서 매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지대는 3번 이상 만나는 특정 가격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우리 3세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떤 특정 가격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 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 자리를 우리는 지지대다. 근데 이제 돌파하기 전에 저항대가 지지대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악성 매물을 돌파했다는 건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그게 지지대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5에서 20% 수익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펀더멘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펀더멘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전환사채가 많은 종목은 좀 제외하자. 왜냐하면 나올 물량이 많으면 또 지지대 맞고 올라가더라도 리스크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케이스 바이 스터디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니켈 가격 폭등에 따른 스테인리스 강고한 생산 관련주로 두각을 받은 종목입니다. UST라는 종목인데, 자, 그 부분은 이제 그냥 펀더멘탈적인 부분인 거고요. 최대 주주 물량을 보니까 황금 ST부터 뭐 김종원 씨, 김중욱 씨 쭉 지분을 합쳐보니 70.89%가 최대 주주 우호 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30% 유통 물량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갑자기 대량 수급과 함께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세 개의 구간 지지 자리가 만나는 자리를 지지대라 부릅니다. 그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빠르게 상승을 했죠. 근데 왜 대량 거래를 한번 보고 들어가느냐면 이 품절주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주가 안 되면 정말 5년, 6년도 막 지지부진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품절주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액션을 취하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유라테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연료 전기차 관련주 및 정치 테마주로 두각을 받았는데, 자,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대량 거래가 터지는 자리를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그 전에 소액주주가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27.5%.
최대 주주 물량이 한 70% 넘는 거죠. 그렇죠? 시장 유통되는 물량이 27.5%인데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되고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시작했던 자리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10에서 20% 정도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해도 좋지 않습니까? 물론 추격 매수해도 좋은데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 종목들 거의 똑같죠? 자, 이월드, 테마파크 및 패션 잡화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소액 주주가 29.15%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액 주주가 29.15%면 유통되는 물량이 약 29%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량 수급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눌립니다. 눌리면 보세요. 자, 대량 수급이 발생하고 눌리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 대량 수급이라는 것이 품절주 대량 수급이 훨씬 더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유통 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5천만 주씩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뭔가 굉장히 핫하고 굉장한 이슈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나서 주가가 내려온 다음에 횡보 구간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좀 매력적이죠. 부담도 없죠. 그다음에 우리가 5천만 주가 물량이 나간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웹툰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액 주주가 27.91%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적은 물량을 갖고 있죠. 자, 근데 키다리 스튜디오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스터 블루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자, 종목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자리를 보니까 이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추격 매수하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량 거래가 터졌다 하더라도 쫓아가지 말자. 물론 잘 가는 경우의 수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굳이 쫓아가지 않으셔도 이런 부분에서 한 3, 4일 정도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런 데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뭘 확인하셔라?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걸 확인하시고 그 대량 거래 중 그럼 왜 품절주입니까? 물론 주식수가 많은 종목들도 좋은데 그 종목들이 주식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제대로 반등 안 나고 더 내려갔다 반등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량 거래 반등에서는 품절주가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제가 볼 때 품절주 같은 경우는 한 80에서 90%, 한 85% 이상은 거의 다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량 거래가 나왔지만 좀 유통 주식수가 많은 종목들은 한 70% 정도의 상승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에 대한 확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소액 주주들에 대한 유통 물량에 대한 체크들까지도 좀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종합 패키징 및 첨단 소재 전문 기업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품절주. 근데 품절주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거의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종목을 분석해 보니까 품절주인 겁니다. 품절주라는 건 18.32%. 굉장히 물량이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굉장한 이슈가 반영돼 있다는 거죠. 뉴스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뭔가가 소문이 났거나 뭔가가 이슈나 뉴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내려오면서 지금 4개월, 1, 2, 3, 4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반등력들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료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우리가 명분이라고 그러죠. 그 명분 없이는 주가가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종합 패키징 및 첨단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좀 이제 4개월 정도 횡보했죠. 4개월 정도 횡보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4만 원에서 71,9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들고 가면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들고 왔을 때는 부담 없이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품절주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들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양한 자료들은 또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식을 작년도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주식은 어렵지만 또 답이 있는 게 주식입니다. 어려울수록 잘 버티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 특히 지금 자리에서 목깨지덕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투개처럼 여러분들 목깨지덕의 정신으로 꼭 수익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